은행이 없던 시대를 지나서 은행 중심 금융을 넘어서서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주고받는 세상, 이 민간 기업이 돈을 발행하는 세상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오늘은 이런 변화를 중심에 있었던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또 애플과 구글과 같은 빅테크들의 금융 진출까지 깊이 있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없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주고받는다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간단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은행 없이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돈을 주고받는 세상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편리함만을 느끼실까요? 아니면 약간의 걱정도 함께 앞설까요? 사실 이렇게 상상만 해 왔던 미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봤었을 때 금융 포용성이라는 키워드가 좀 먼저 떠올랐는데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약 17억 명, 이 세계 인구의 약 22%가 여전히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반면 이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점보다 스마트폰이 먼저 도착을 한 것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만약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 결제, 심지어 소액 대출까지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금융 소외계층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2007년 출시 이후 이 케냐 GDP의 50% 이상을 커버할 정도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덕분에 케냐에서는 금융 접근성이 8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반대편에서는 보안과 규제 문제가 또 이렇게 대두가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금융 플랫폼이 해킹을 당하거나 서버가 중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용자들은 순식간에도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은행처럼 정부가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마트폰 금융 혁명은 정말 또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보안, 소비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또 따라야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을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금융은 혁신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안과 규제라는 무거운 숙제가 또 함께 따라오고 있는데요. 금융의 민주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보안과 규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질문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민간 기업이 돈을 만들 수 있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민간 기업이 돈을 만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국가만이 돈을 발행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2019년 페이스북, 지금의 이 메타가 리브라를 발표했을 때 터져나온 핵심 논란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돈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국가는요, 영토와 국민, 통화가 합쳐졌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통화 발행은 주권의 핵심입니다. 이걸 민간 기업이 대체하려고 했으니까요. 전 세계 정부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리브라 청문회에서 미국 상원 의원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믿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 이 가짜 뉴스 확산 문제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리브라는 단순한 결제용 화폐가 아니라 달러, 유로, 엔화 같은 통화를 담보로 묶어서 만든 새로운 통화 단위였습니다. 만약 리브라가 확산이 됐다면 약한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붕괴가 될 위험까지도 있었던 것이었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기타 고파나스는 리브라는 소규모 국가들의 통화 정책 자율성을 파괴할 것이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민간 기업이 돈을 만들기 위한 이런 필수 요소라고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 안정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가 필수적이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민간 기업들이 이걸 완전하게 보장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은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결국 민간이 돈을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직결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정말 성공했다면 세상은 또 달라졌을까요?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리브라가 성공을 했다면 세계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상상력을 더해 보겠습니다. 리브라가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변했을지. 먼저 글로벌 결제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해외 송금을 하면 평균 수수료가 7%가 넘는데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로 송금을 할 때 10% 가까이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즉시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은행 없이도 단 몇 초 만에 거의 무료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변화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필리핀, 인도,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해외 노동자 송금이 GDP의 10에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라가 성공을 했다면 이들의 삶이 훨씬 나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언급이 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각국 중앙 은행은 통화 정책을 잃게 됐고요. 달러 패권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 실제 미 의회 청문회에서 아까 또 언급드렸다시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리브라는 광범위한 규제를 받아야 하고요. 단순한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리브라는 금융 기술의 진화 가능성과 이 기존 금융 체제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